여러분이 매일 숨 쉬고 밥을 먹고 쉬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실,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식탁,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 이곳들은 평화롭고 편안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생활용품이나 자재 속에 건강을 해치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속으로 조금씩 들어와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죠. 예전에 다뤘던 한 연구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의 주방, 거실, 욕실에서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고 플라스틱이나 가구 접착제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죠.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집안에서 이런 독소를 없애고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독 방법과 차단 습관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주방을 떠올려 봅시다. 플라스틱 용기, 코팅 프라이팬, 고무도마. 매일 쓰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곳이 독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입니다. 용기 바닥을 보면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플라스틱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특히 3번, 6번, 7번이 적힌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거나 오래 쓰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같은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생식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은 호르몬 교란뿐 아니라 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특히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게 해주지만 코팅 재질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코팅에 PFOA 같은 과불화 화합물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성분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새 프라이팬이라도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면 조리할 때 미세한 가루가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라이팬을 오래 쓰지 말고 코팅이 손상되면 바로 바꾸라고 합니다. 1년 이상 쓰거나 표면이 긁혀 있다면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체로 스테인리스, 주철, 세라믹 프라이팬이 더 안전하지만 각각의 특성을 알고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무나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색깔별로 나눴으면 위생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칼집이 생기면 그 틈새에 세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거기에다 플라스틱 도마는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음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부 고무 도마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도마는 주기적으로 열탕 소독이나 식초로 살균해야 하고 깊은 칼자국이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항균 효과가 있는 나무 도마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주방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거실과 침실입니다. 첫 번째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새로 지은 집, 새 가구, 새 벽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사실 새것 냄새가 아니라 이런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은 두통, 어지럼증,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위험까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가구를 들이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했을 때 베이크아웃을 권합니다. 베이크아웃은 창문을 닫고 집 안 온도를 35에서 40도로 높여서 6에서 8시간 유지한 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구와 벽지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매트와 장난감입니다. 푹신한 매트나 플라스틱 장난감에는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PVC로 만든 제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제품을 입에 넣거나 피부에 직접 닿게 하므로 위험이 더 큽니다. KC 인증이나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오래된 제품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살균제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에 수돗물을 그냥 쓰면 염소 성분이 미세입자로 변해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고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에는 가능하면 증류수나 정제수를 쓰고 매일 물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를 탄 물로 내부를 소독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과 샴푸입니다. 매일 쓰는 제품에도 파라벤, 트리클로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을 활용해 내가 쓰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집안에서 자주 접하는 독소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에 이미 쌓여있는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간과 신장입니다. 간은 음식이나 공기, 피부를 통해 들어온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신장은 이렇게 분해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두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썰거나 찌을 때 만들어지는데 강력한 항균항 바이러스 작용뿐 아니라 중금속과 결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이런 금속 이온과 결합해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마늘을 그냥 통째로 삼켰을 때보다 잘게 다져서 공기와 접촉시켰을 때 더 많이 생성됩니다. 마늘을 다진 뒤 5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물에 마늘을 우려내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진 마늘 10쪽을 찬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두면 알리신이 물에 녹아나와 해독에 좋은 음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발암물질과 결합해 그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보호해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을 많이 얻으려면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지켜 우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온도는 80도 정도, 우림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카페인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티백 3개에 뜨거운 물 300ml를 붓고 5분 동안 우려낸 뒤 따뜻할 때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알긴산은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 미세먼지,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배출합니다. 특히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미세먼지도 알긴산이 일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미역 10g을 찬물에 불린 후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면 미역즙이 됩니다. 이 미역즙은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 먹으면 해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물, 녹차, 미역즙을 함께 섞으면 더 강력한 해독 음료가 됩니다. 비율은 마늘물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가 적당합니다. 이 음료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져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해독뿐 아니라 독소의 유입을 막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먼저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은 반드시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남은 연마제나 기름이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음식을 조리하면
유해 성분이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세척 방법은 간단합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냄비 안쪽과 바깥쪽을 닦아낸 뒤 베이킹소다와 주방 세제를 섞어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군 후 물을 가득 받아 끓여주면 연마제와 기름이 거의 제거됩니다. 수세미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세미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이 쉽게 끼고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주방 싱크대의 수세미는 외부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젖은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살균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환기를 꼭 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물질은 외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조금 열어 실내 공기가 순환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리 전부터 환풍기를 켜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독소 차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는 하루 3번,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걸레 청소를 하면 바닥에 쌓인 먼지와 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숯은 공기 정화에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대나무 숯은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을 잘 흡착합니다. 방마다 작은 바구니에 숯을 넣어두면 냄새 제거와 함께 공기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도 도움이 됩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은 실내 공기 중의 일부 독성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식물만으로 모든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키우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류 관리도 중요합니다. 새 옷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탁 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비닐을 벗기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루 이상 걸어두세요. 비닐 속에 가둬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옷감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바꾸다 보면 집안의 독소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크지만 한 가지씩 실천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용기로 바꾸고 다음 주에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교체하는 식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집안 환경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독소와의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집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집안의 독소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 깔아놓은 카펫은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쌓이기 쉬운 대표적인 가구입니다. 카펫의 섬유 속에는 외부에서 묻어온 미세먼지,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실외 신발을 통해 들어온 각종 오염물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오염물질은 매일 조금씩 공기 중으로 날아올라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펫을 사용한다면 주 1회 이상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스팀 청소나 세탁을 통해 깊숙이 박힌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먼지가 적게 쌓이는 소재로 교체하거나 청소가 쉬운 러그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트리스 속에는 땀, 각질, 먼지가 쌓이며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지가 되기 쉽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와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세한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매트리스는 주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로 표면을 청소하고 방수 매트리스 커버를 씌워 관리하면 진드기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구류는 주 1회 이상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탁하면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와 온도도 독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습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벽면뿐 아니라 벽지 안쪽, 가구 뒷면, 창틀의 틈 같은 숨은 공간에도 퍼질 수 있습니다. 곰팡이에서 나오는 포자와 독소는 호흡기를 자극해 기침, 알레르기, 심하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환기와 제습기를 활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장마철과 겨울철 실내 결로가 생기기 쉬운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 시 사용하는 조미료와 식재료 선택도 독소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수입 건어물이나 말린 과일에는 방부 목적으로 이산화황 같은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이 성분은 소량이라도 민감한 사람에게는 두통이나 호흡기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살 때는 가급적 무첨가 제품을 고르고 포장지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돗물은 정수 과정을 거치지만 가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래된 배관이나 저장 탱크를 거치며 불순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배관에서 녹이나 금속 성분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를 제때 교체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수돗물은 반드시 일정 시간 흘려보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소재 선택도 독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알루미늄 냄비는 가볍고 열전 도율이 높아 조리 시간이 짧지만 산성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과 장시간 접촉하면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마토 소스나 장아찌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을 알루미늄 냄비에 오래 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전제품 관리도 필요합니다. 청소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공기 중에 다시 흩날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EPA 필터가 장착된 제품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필터 본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 역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므로 계절이 바뀌기 전 철저히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는 우리 일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장시간 가까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가 작동 중일 때는 바로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컴퓨터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식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털과 함께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실내에 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빗질을 해주고 털이 많이 빠지는 시기에는 청소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발바닥과 털에 묻은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산책 후 발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그만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집안의 공기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심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 외에도 특정 계절이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공기관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 황사 기간에는 창문을 닫고 실내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가습기를 사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난방 시에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쉽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짧게라도 자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에 향초나 방향제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향료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어 장기간 흡입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천연 재료로 만든 소이 캔들이나 에센셜 오일 디퓨저를 사용하고 사용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재료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위험한 제품을 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집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플라스틱 용기 코팅 프라이팬, 오래된 도마새 가구와 벽지 가습 기어리니 장난감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호흡기, 피부, 음식물을 통해 몸속에 들어와 장기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활 습관과 제품 선택을 조금만 바꾸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재질 번호가 3, 6, 7인 플라스틱 용기를 피하고 유리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바로 버리고 도마는 살균 교체 주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과 침실은 환기와 베이크 아웃으로 포름알데히드 VOCS를 줄이고 PVC 제품은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습기는 증류 수정 제수를 쓰고 세균 번식을 막는 청소 습관이 필수입니다. 또한 마늘록, 참이역 같은 해독식품을 활용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세주방기구는 세척 후 사용하세요. 수세미 살균 교체, 조리 시 환기, 숯과 공기 정화 식물 활용, 새 옷 세탁, 드라이클리닝 후 환기 같은 작은 습관이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독소 제거는 어렵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면 집은 점점 건강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